현재 중국에서 뜻밖의 한국 관련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며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의 불매운동을 응원하며 중국한테 잘하고 있다고 한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국 불매운동 선언. 현재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나선 분야는 한국의 영상 분야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문제가 된 것은 지난 런닝맨의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오늘자 7일 갑자기 중국 누리꾼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화근은 1980년대 한국의 국민 보드게임으로 사랑받았던 부루마블이었습니다. 중국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이용자들은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게임판의 타이페이에 대만 국기와 함께 표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분노했습니다. 런닝맨은 12월 6일자 방송에서 출연진이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부루마블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구, 블루마블이라는 뜻의 부루마블은 세계 도시를 돌면서 자산을 투자하는 보드게임입니다. 출발점을 지나자마자 타이베이가 중국 수도 베이징과 나란히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고 첫 번째 보이는 대만 타이페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유독 대만이라는 단어에 매우 예민하고 대만을 중국의 도시로 반드시 취급해야만 합니다. 실제 한국의 항공사들은 대만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중국에 넣어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만 중국의 취향이 가능하죠.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중국에서 런닝맨을 뜻하는 RM은 이날 오후 웨이보에서 인기검색 화제 6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런닝맨은 사라져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은 하나뿐이다 라고 입을 모으며 런닝맨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다운로드한 런닝맨 파일을 삭제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웨이보 등에서 네티즌들은 런닝맨 불매운동이라며 앞으로 절대 안 보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들은 런닝맨을 제대로 돈 내고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어떤 서비스도 런닝맨을 공식적으로 스트리밍이나 돈 받고 다운로드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식이며 일부 네티즌이나 업체들이 런닝맨이 방송이 되면 빠르게 자막을 달아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합법적인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중국 네티즌들의 런닝맨 불매운동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불법 업체들이 런닝맨 등 한국의 영상을 불법으로 녹화 후에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방송국들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는 오히려 네티즌들이 제발 중국에서 한국 영상에 관심을 갖지 말길 바란다며 중국의 전 세계적인 지적 재산권 피해를 주는 것이 엄청난 수준이라면서 한국의 예능, 방송, 문화 전반적인 것에 중국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또한 중국은 2017년부터 런닝맨의 저작권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런닝맨의 중국판인 달려라 형제는 2014년부터 저장위성TV와 SBS가 공동 제작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 전역에서 런닝맨 인기가 최고로 달해 런닝맨 멤버는 전 세계를 타고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런닝맨 멤버 지석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에서 음원이 상위권 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런닝맨이 중국과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장위성TV는 달려라 형제의 시즌5 제작에 돌입하면서 프로그램 제목을 달려라로 바꿨습니다. 달려라는 달려라 형제와는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우기면서 SBS와 공동 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이 내려지며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런닝맨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 역시 모두 한한령으로 중국에서 막아버린 게 되어 지금은 대부분 업자들이 불법 녹화를 뜬 다음에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분명 자신들은 런닝맨을 안 볼 것이며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의 달려라만 본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런닝맨을 즐겨 시청하고 있으며 갑자기 보드게임의 대만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만 관련한 사안은 미중 갈등에서도 핵심 사안인 만큼 중국이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최근 아군이 갈수록 없어지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만큼 공산당이 여론몰이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의 불법 영상이 중국에서 많이 사라질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보를 비롯해서 각종 플랫폼에서 런닝맨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영상이 대폭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개입을 한다면 런닝맨과 같은 단어나 파일이 들어간 모든 영상은 서버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국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가 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 공정을 막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중국이 아예 한국 것을 못 따라하고 못 보게 하려면 일부러 대만을 계속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야 한다,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계속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금기시된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며 일종의 중국에서 한국을 못 뺏기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런닝맨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도 역시 중국이라며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의 근절의 기회가 됐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이 아무리 런닝맨을 안 본다고 다짐을 했지만 또 볼 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놀면 뭐하니도 불법 로드를 받아서 이효리의 마오 멘트를 마오쩌둥 조롱이라고 모욕했다면서 지적했었고, 중국은 유튜브가 금지인데도 블랙핑크가 팬더를 맨손으로 만졌다며 유튜브 장면을 보면서 화를 냈듯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지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뛰어나니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BTS 그룹을 똑같이 복사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양하게 중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에서 전세계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빌보드 핫백 1위도 해낸 BTS를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중국의 불매운동이 이번에는 전세계에서 응원을 받는 경우가 생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계 중국 불매운동에 맞서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에게 중국의 이 분야의 불매운동이 전세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호주산 와인입니다. 중국은 현재 호주에서 코로나 책임을 중국이라고 하자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인데, 그 책임으로 유학금지, 관광금지, 각종 농수산물 수입 검역 강화나 금지 등 온갖 유치한 방법으로 보복을 실행 중인데, 지난 11월 말경에 중국 당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약 100% 이상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은 호주산 와인을 마시지도 말고 세금을 매겨 내쫓자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오히려 중국의 반대로 호주 와인 사 마시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호주와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유럽을 중심으로 호주산 와인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 호주산 와인의 보복 조치로 세금을 과도하게 매겼다면서 마셔서 도와주는 운동을 벌이며 중국의 과도한 불매 운동을 조롱하는 한편 호주산 와인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오히려 호주산 와인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만 머쓱해지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와인 애호가를 중심으로 호주산 와인을 사 마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정말 중국이 와인을 안 사 마셔서 좋은 점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와인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특히 고급 와인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 중 하나로, 프랑스의 고급 와인인 부르도 지역의 특급 와인들은 중국의 구매로 인해서 가격이 과거에 비해 최소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와인을 거부하게 되면 호주산 와인 중에도 가격이 비싸서 못 마셨던 와인들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 와인을 과거와 같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일부 와인 애호가들은 사실 중국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프리미엄 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다며, 이왕이면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해주고 중국 내부에서 생산된 와인만 마신다면 와인 애호가에게는 매우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호주 와인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관련 카페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주변국에 해악을 끼칩니다만 결국 자국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국내외로부터 뜻밖의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에 입각한 정치적 모순이 심해질수록 주변국의 외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테이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홍콩에 거점을 둔 디지털 뉴스 편집국의 일부 인력을 내년에 서울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콩에 거점을 둔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 많은 주요 언론사들도 홍콩 엑소더스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14일 미 다른 뉴욕타임스가 홍콩 사무실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고 중국이 아시아 대도시에서의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회사는 홍콩 소재 디지털 뉴스 운영을 한국 서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업에 대한 도시의 개방성, 중국 본토와 근접한 지리, 자유로운 언론의 풍부한 전통에 이끌려온 영어 뉴스 매체의 아시아 허브가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중국 정부가 통과시킨 지나치게 광범위한 홍콩 보안법은 영내 반정부와 민주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아시아 언론계의 중심지로 홍콩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신문은 중국 본토에서는 흔하지만 홍콩에서는 일부 기자들만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취업 허가증 확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했다. 홍콩이 중국의 강화된 통치하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 편집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추가적인 운영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신문의 국제 기사 보도와 운영을 총괄하는 편집자와 경영진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중국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다. 우리는 비상계획을 세우고 영내를 중심으로 편집 인력을 다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는 내년에 서울에 디지털 뉴스 부편집국을 마련하고 홍콩 인력의 3분의 1 정도를 서울로 보낼 계획이다. 홍콩 지사는 신문의 24시간 보도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 뉴욕 본사와 런던 지사 직원들이 퇴근하면 홍콩 지사가 기사를 커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홍콩 사무실에 계속해서 대다수의 인력을 두고 중국 본토와 홍콩 취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이 신문 해외판 인쇄팀은 현지에 남는다. 광고와 마케팅 부서 직원들도 홍콩에 남는다는 전언이다. 이는 이번 사무실 이전을 미국 언론기관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표현했다. 중국이 홍콩의 안보를 수호하겠다고 이달 초 제정한 홍콩 보안법은 크게 분리 독립,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유착 혐의로 나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보안법은 홍콩인뿐만 아니라 외국 개인과 단체에도 적용돼 현지에 거점을 둔 많은 외국 회사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은 자유로이 기사를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보안법 조항들이 애매해 어느 정도까지의 보도가 위반이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틀의 시작점으로 홍콩 내 여러 해외 언론사들이 서울로 거점을 옮길지 관심이다. 이틀은 이전할 장소 후보로 서울과 태국 방콕, 싱가포르, 일본 도쿄를 생각했다고 한다. 한국은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외국 기업의 친절하고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몇몇 주요 아시아 뉴스 기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매력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신문에 홍콩에 많은 인력을 둔 CNN과 블룸버그 통신은 아직 홍콩을 떠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알렸다. 우리나라 언론이 세계에서 42번째로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21일 공개한 -2020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4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1위에서 한 계단 낮아졌다.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국가별 언론의 자유, 실현 정도를 비교하는 평가다. 1985년 출범한 언론 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매년 180개국의 저널리즘 현실을 평가 회의를 발표한다.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 점수는 23.70으로 지난해 0.94보다 개선됐지만 지난해 43위였던 이탈리아가 올해 41위로 추월의 자리를 내줬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석 보고서에서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들에선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구실로 국가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면서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31위까지 올랐다가 10년이 지난 2016년 70위로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 등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해 잠시 주춤한 상태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대만은 작년보다 1순위 낮아진 43위, 홍콩은 지난해 민주화 요구 시위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위축된 것으로 평가받아 7순위 내려간 85였다. 일본은 한 단계 올라 62위,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177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 제스처의 영향으로 179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다시 최하위인 185위가 됐다. 세계 언론 자유지수 1위는 노르웨이가 4년 연속 차지했다. 2위 역시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자리를 지켰다. 이외에도 3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네덜란드, 6위 자메이카, 7위 코스타리카, 8위 스위스, 9위 뉴질랜드, 10위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전 세계 언론에 닥친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공격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민주적 보장의 결여로 인한 기술적 위기, 양극화와 억압적 정책으로 인한 민주적 위기, 의심과 증오로 인한 언론 신뢰의 위기, 양질의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경제적 위기 등 5가지 위기에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공중보건의 위기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프 들로아르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악명 높은 충격적 정책을 실행할 기회로 공중보건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가올 결정적 10년을 재앙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은 누구든 나서 언론인들이 사회에서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하고 언론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